내년도 예산안 법정 시한이 12월 2일인데 지났었고 여야 간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 무엇 때문에 예산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지를 보고드리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새 정부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그 다음에 우리의 허가를 받고 하라. 이거 옳지 않습니다. 5년간 실패한 것을 국민들이 심판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우리로서는 정말 양보할 수 있는 양보를 최대치로 해내면서 임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저쪽이 예산안 처리를 명분 삼지만 실제로는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막기 위해서 이것과 연계시키는 전략을 그동안 계속 써오지 않았습니까? 내년도 예산안 법정 시한이 12월 2일인데 지났었고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2일은 지키지 못한 적이 있어도 12월 9일은 넘긴 적이 없는데 오늘은 사실상 이번에는 12월 9일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또 무엇 때문에 예산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지를 보고드리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법인세 인하 문제입니다. 다음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20%를 감액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20% 감액 부분을 저는 모두 돌려서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지역화폐 혹은 지역사랑 상품권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찰을 효율적으로 지휘하기 위해서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안부 장관은 경찰을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고 또 치안의 총책임자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민정실에서 경찰 인사나 장악을 다 했습니다. 그것이 법에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조직법 체계에 맞게 법상 권한이 주어진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인사를 제청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인사 제청에 필요한 인사 자료를 관리하기 위한 경찰국을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예산을 전액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미 국가기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예산 배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있는 걸로 밝혀지면 그때 폐지해야 하는데 활동하고 있는 국가기관을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가기관의 업무 추진비를 모두 없애겠다는 이런 몽리들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 지난 5년, 민주당의 지난 5년 여러 가지 정책을 모두 평가하고 난 다음에 윤석열 정부를 선택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새 정부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그 다음에 우리의 허가를 받고 하라. 이거 옳지 않습니다. 5년간 실패한 것을 국민들이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정권이 시작된 지 불과 7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예산은 자신들이 지난해 짜놓은 것입니다. 이제 새 정부가 국민 여망에 맞게 내년 예산 짜서 경제 살리고 바로잡고자 하는데 이것을 첫 해부터 시비 걸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집권 때 하지 않았던 일을 이제 와서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기자 간담회. 정말 긴 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국회의원 지금 11년째입니다만 이렇게 하루가 긴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더구나 정기국회 말미에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협상 줄다리기가 있어도 이렇게까지 현격한 입장 차이를 가지고 시간을 끈 적도 없을 뿐더러 정부 여당이 예산안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미온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회피한 적은 없었습니다. 단연컨대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이 과연 왜 이럴까 저는 계속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예산안을 처리하고자 하는 그 의지나 자세에서 책임감이나 진정성은 확인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잘 알다시피 이번 예산 소위의 과정도 예년에 비해서 파행이 많았고 짧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당 의원이 소위 회의에 참여를 안 하고 정부도 참여를 안 한 사상 초유의 일도 발생했지요. 그 이후에 보통은 뭐 2+2 또는 3+3을 하다 보면은 의제도 최소화시켜서 한 2, 3일 정도 압축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타결이 되기 마련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집권 세력은 이제 국회에서 처리를 위해서 본인들이 소수석을 갖고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건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양만을 먼저 내놓고 그리고 나서 이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저는 이번 예산 협상 과정에서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이다 보니 우리가 예산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우리로서는 정말 양보할 수 있는 양보를 최대치로 해내면서 임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저쪽이 예산안 처리를 명분 삼지만 실제로는 이상민 장관 회의만을 막기 위해서 이것과 연계시키는 전략을 그동안 계속 써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구나 예산 협상에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떡 하나 줬더니 손목까지 달라는 것이고 이제는 이 몸통까지 내도라고 하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싶습니다.